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산타넬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서며 달러 원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자 국내 증시 상승세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을 시도하던 코스피는 이 환율 변동성 부담 탓에 주춤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결국 코스피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1% 내린 4,108.62에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에 4,136선에서 상승 출발해 상승세를 탔지만 오후 들어 반전됐습니다.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지만 변동성 부담도 커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0억 원, 2,7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국내 투자 세제 지원 방안이 맞물리며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진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기술주 중심 훈풍이 불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장중 1%대 상승하다가 0.68% 오른 58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내린 11만 1,1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47% 내린 915.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620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0억 원과 71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1,500원을 향해 가던 달러원 환율은 급제동이 걸리면서 그야말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했고 또 대통령실까지 입장을 내놨는데 이례적인 메시지인데다가 추가 대응책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30원 넘게 떨어졌죠? 네, 환율은 어제보다 33원 넘게 떨어진 1,44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대략 한 달 반 만입니다. 하락폭으로만 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환율은 소폭 오른 1,484원 90전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이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락했습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는데 이게 지속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간 외환당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며 1,500원 돌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개입으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 기대는 일단 꺾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추세적으로 반전이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져온 달러 수급 문제와 원화 약세가 이번 조치만으론 한 번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고환율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환당국이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1,500원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백약이 무효인 고환율에 정부가 서학개미들에게 동학개미로 갈아탈 수 있도록 비과세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증시를 살리고 환율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 1분기 안에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노리는 건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함께 외환 시장 부담도 낮추는 겁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1,25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선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붙어 200만 원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매도 금액 한도인 5천만 원이 대부분 수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면제되는 세금만 1,000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다만 혜택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 1분기 안에 오면 양도세를 전부 깎아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절반만 감면됩니다. 조건도 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년 초 도입될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환해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을 일정 부분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수급 효과를 가지잖아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해소된 거랑 이제 국내 주식 활성화 기대 감면 한도와 적용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마케팅 서비스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주요인으로 간주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최근에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의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인 A씨. 미국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기로 하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건 내 자유인데 그런 조치들이 개인의 투자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다, 어이없다는 등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서학개미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현금성 이벤트 등을 내년 3분기까지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송금 규모가 커지자 이것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의 투자 확대가 꼭 환율의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달러의 수급 요건뿐만 아니라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메리츠증권도 새해부터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중단합니다. 기존 고객의 수수료 무료 혜택은 내년 말까지 유지되지만 회사 측은 향후 상황에 따라 전면 중단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서학개미들의 반발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서 호텔 식사나 또 호캉스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특별한 날에 분위기 좋은 호텔 식사나 리조트 시설 이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미 호텔 뷔페 가격은 1인당 20만 원이 훌쩍 넘고 객실 요금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 고물가 부담에 연말 분위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도 같이 갔었는데 올해는 한 번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아요. 1박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실제 고급 호텔 뷔페는 연말 연초 가족 식사나 20, 30대들의 데이트 코스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이런 호텔 뷔페들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찾기 부담스러워졌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12월 성수기를 맞아 신라 롯데호텔과 파르나스 뷔페는 1인당 2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기존보다 5% 올려 성인 1인 기준 19만 9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힐링을 위해 찾는 호캉스 역시 새해에는 더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호텔 앤 리조트는 내년 3월부터 10개 리조트의 회원 객실비를 평균 4%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분야에서는 물가 인상 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따라 올리기가 훨씬 쉬워지죠.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호텔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값비싼 호텔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새해부터는 가성비로 꼽히는 제품들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자체 브랜드도 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고환율 영향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한 캔에 900원, 과자 한 봉지에 1,000원. 가성비를 앞세워 청년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PB 상품입니다.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는 일반 상가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편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것보다 양도 좀 있으니까 가성비 생각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커피류나 음료를 많이 마셔본 것 같은데 그 커피류는 1+1 행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 물가도 오를 예정입니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내년 1월 1일부로 PB 제품 40종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GS25도 다음 달부터 소시지와 팝콘 등 일부 PB 제품을 최대 5.9%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PB 상품은 파뮤, 밀가루 등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만큼 고환율 기조가 원가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한국의 모든 수입 물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른 편의점들 역시 PB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렇게 고환율과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비축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수 진작에도 나섰습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당분간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는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종료 영향이 이어졌고 신차 출시가 적은 데다 내수 부진도 겹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에 매겨지는 개별 소비세는 3.5%입니다. 이 혜택이 유지되면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최대 14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다시 5%로 오르면 기아 소렌토 가솔린 모델 가격은 3,635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더 3,580만 원대 가격이 유지됩니다. 차를 살 계획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대당 50만 원 넘게 아끼는 셈입니다. 정부가 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더 연장됐습니다. 인하 이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을 각각 낮추는 효과가 이어집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주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내리면은 수입 물가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내려가서 안정이 돼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제유가 하락분은 보통 2, 3주 뒤에 반영되는 만큼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쿠팡은 한국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소극적이고 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글로벌 대외 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임원이 미국 정부와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엔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문을 연 워싱턴 DC 사무소에도 대관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 전략을 총괄하는 로버트 포터가 이달 8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무역협회 포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매출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쿠팡이지만 로버트 포터가 패널로 참석한 주제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서 미국의 역할입니다. 행사엔 미 무역대표부인 USTR 부대표와 미 상무부 차관보, 미 공화당 하원 의원 등 유력 정부, 정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달 5일 한국과 미 CSIS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전략 포럼에도 로버트 포터가 등장합니다. 이 포럼엔 연사 패널을 다 합쳐 20명이 참석했는데 민간 기업 인사는 쿠팡이 유일했습니다. 쿠팡 전체 대관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이 사고가 터진 한국이 아닌 워싱턴 행사 참석에 바쁜 겁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사과를 하고 죄책감을 표시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미국에서는 일단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완전히 미국 스타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적응시키려고 하니까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 가운데 쿠팡은 최근 문을 연 워싱턴 DC 사무소의 대관 인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채용 공고엔 정부, 의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 10년에서 15년의 공공정책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쿠팡이 미 대관 교두보인 워싱턴 DC 사무소 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정작 주요 사업지인 한국 대응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보신 대로 국내 시장에 대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지배력을 갖추기까지 시장 감시 기능을 했어야 할 정부 역시 그동안 손을 놨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추정치는 약 23%로 1위를 차지합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배송 편의성 측면에서 쿠팡을 대체할 다른 업체가 없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추기까지 정부의 시장 감시와 경쟁 촉진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지위 남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를 비껴가고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이라는 여론에 밀려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 발 후퇴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에서도 지배적 플랫폼을 점유율 60% 이상으로 제한해 쿠팡은 제외되고 해당 법은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법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은 정부와 공정위 미온적 태도도 있었고 부랴부랴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차후 약방문이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개념인 동일인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지정될 수 있게 법을 바꿨지만 4가지 예외 조건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각종 규제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은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동일인 지정 요건 역시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한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결된 부동산 계약 중 위법한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1,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25채나 되는 집을 편법으로 증여하려 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남매 A군과 B양이 경상남도 일대에서 빌라나 아파트를 다수 사들인 거래가 최근 포착됐습니다. 남매가 사들인 주택은 25채, 거래 금액이 16억 7,500만 원을 넘습니다. 알고 보니 부친이 대리인으로서 자금 조달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의 증여 신고는 없었고 편법 증여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3건 주택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가능성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계약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법을 시도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친을 통해 106억 원을 이자도 없이 빌린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수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전국적으로 1,002건에 달합니다. 이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이후 신고된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한 경우가 있는지 내년 초부터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16개월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주춤했고 수도권이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지난 10월 출생아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1,958명으로 1년 전보다 532명, 2.5% 늘었습니다. 1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또 10월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 2,9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혼인 증가 흐름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8천여 명을 무난히 돌파해서 2년 연속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면 인천이 9.4%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은 8.5%, 경기는 7.1%로 전체 증가율 6.5%보다 가팔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충북과 부산, 대구를 제외하고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는데요. 젊은 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출생아 수의 지역 간 편차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출생아 수는 11만 5,952명으로 전체의 약 5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어린이용 매트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어린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이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소음을 흡수하는 효과는 이 어린이용 매트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신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3살 손주가 있는 방은영 씨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집에 어린이용 매트를 깔았습니다. 소음,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파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두툼하고 밑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가 잘 된 거, 그거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어린이용 매트는 필수 구매품이 됐지만 소음 저감 성능은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매트를 깔고 나서도 10%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고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시험했을 때는 충격음이 매트를 깔아도 40dB에서 41dB로 줄어드는 데 그쳐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적었습니다. 겉감과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 재질이 거의 같기 때문에 두께가 같다라고 하면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트 8가지 가운데 도담도담의 제품이 16만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가장 비싼 제품은 39만 9천 원까지 차이가 났지만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고래화학 매트의 일체형 폴더 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적합 제품을 무상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신양카드 현장 검사에 긴급 착수했습니다. 신한카드 내부 직원들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19만여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해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